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박정호의 핫스팟을 너무 사랑하는 핫스토리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야, 깜짝 등장하셨어요. 예. 네, 자, 일부러 10분 늦게 왔다는 거 일부러.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앉아있으면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피켓도 좀 이따 또 1시에 박덕흠 고발 인조사 갑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의원직 사퇴 촉구 및 네. 박덕흠 고발 인조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인터넷 포털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뉴스가 네, 나경원 씨입니다. 맞아요. 지금 나경원 전 이분은 의원. 제가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맞춤형 피켓. 와, 총선에서 낙선됐든 안 됐든 네. 우리는 그까 상관없이 이분의 문제점은 너무 극명해서 끝까지 문제 제기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한겨레 신문 그 기사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단독 기사가 하나 뜰 거예요. 아, 네, 네, 저희랑 네. 같이 작업한 좋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좋습니다. 검찰이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저하고 MBC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형사고소. 맞아요.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 고소는 다 무혐의 처분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하였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서류를요. 그래서 윤근혁 기자님이 아마 이제 기사를 쓰고 계신데 좀 윤근혁 있으면 기자가. 올라갈 겁니다. 네. 검찰이 나경원 씨가 아니라 MBC 기자님과 저희들 편을 들어줬다는 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보시고요. 네. 그 한겨레 기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 네. 그 서동용 의원실에서 자료를 낸 건데 이건 짧게 브리핑 왜냐면 10시 전이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 여러분 그게 지금 서동용 의원실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그 페이스북 안진걸 페이지에 보면 네. 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이 나경원 아들 관련 결정문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이. 네. 예. 그걸 찬찬히 읽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냥 단발성으로 나경원이 엄마 찬스로 서울대 부탁을 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연구실을 5주 가까이 쓰게 해주고 네. 그다음 미국에 있는 학술대에 나가게 해줬다. 이 부분이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논문이 두 개인데 제일 저자 논문 말고 제4저자 논문은 부당한 저자 표시다. 네, 네, 그래서 그랬죠. 부정 논문이다. 이 두 개만 나갔는데 네. 한겨레 신문은 그걸 좀 더 분석을 한 거예요. 아. 그 전 과정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 정치인이 서울대 의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 한국 학생도 아닌 미국의 고등학생을 그동안 나경원은 연구실을 잠깐 쓰게 해달라는 정도로 맞아요. 해명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아니라 예. 그 결정문에 보면 미국에 있는 학술대 엑스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네요. 부당한 청탁을 했고요. 거기 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거기 나가야 예일대 입시 들어가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입시 청탁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아하. 볼 수가 있는데 예. 서울대 의대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야죠. 아니면 안 된다고 뭐 했어야죠. 약간의 뭐 아이디어만 줄 테니 알아서 해라고 한다는데 한국의 고등학생들 쓸 수 없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무실이고 실험 기기거든요. 국립대. 예. 돈 한 푼 안 내고 당국의 승인도 안 받고 미국의 고등학생을 예. 사용하게 해준 건데 5주 이상. 근데 거기 보면 더 놀라운 게 교수 2명, 대학원생 1명이 나와요. 네. 최소 3명이 이 사람을 위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고등학생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그 연구 주제를 줬다고 유영기 교수가 다른 데서 실토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고등학생 때 지시를 해준 다음에 지도를 해준 다음에 논문을 만들어주고 사실상 이제 물론 제1저자는 기여가 있었다고 그 결론에 나와 있지만 결정문에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포스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등학생이. 그래서 대학원생한테 이 포스터를 만들어 줘라고 일종의 지원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가치를 가지려면 어디 대회 발표가 돼야 되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국제학술대 IEEEMBC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전기전자학회 네. 의생체공학 무슨 심포지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대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보낼 수 있도록 또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타인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온 네.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과 이탈리아 밀라노에 발표를 못 하러 가겠죠. 네. 본인이 뭐 완벽하게 작성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윤영기 교수가 그랬잖아요.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미국의 서울대 국립서울대 여러분의 혈세로 우리 국내 혈세로 운영된 국립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신 보냅니다.
대신 보내서 발표까지 해줬다고 나옵니다. 네. 이 전 과정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안진걸이 주장하니까 설득력 있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냉정히 봐도 이건 국립서울대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 그 최고 공교육 고등교육 기관이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 정치인에게 완벽한 입시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명백한 비리고 정말 추악한 특혜이고요. 이 사건은 제가 그 동안에는 나경원의 엄마 찬스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엄마 찬스 넘어서 네. 엄마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고 더 나아가 나경원 전 의원과 국립서울대 간의 입시 컨설팅 커넥션입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 심지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네. 특혜를 국립서울대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네. 장기간 제공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5주간만 쓴 거로 나오거든요. 실험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5주 이후에도 계속 논문을 이제 쓰고 해야죠. 포스터로 만들고 학술대에 발표하고 이 전 과정을 몇 년을 도와줍니다. 뭐야 이게? 그래서 예일대 와. 결국 가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인 거죠. 저희는 예일대를 이것 때문만에 합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요. 네, 네. 하지만 따님의 비리 성신여대에서 전형이 생기고 갑자기 그 후로는 장애인 한 명도 안 없었죠. 뽑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입시할 때 나경원 측근이나 심화진 측근들만 들어와 가지고 거의 면접을 해가지고 1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적을 최소 8번 급상시켜 준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 비리 못지않게 심각한데 성신여대는 사립대잖아요. 네. 사립대에서는 국민 혈세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최소한. 서울대 사건이 훨씬 심각한 겁니다. 예. 자, 뭐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뜨겁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리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일마 아들한테 네. 그러면 이런 걸 너 노력으로 네 스스로 한번 해봐야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 맞고요. 네.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의대에 있는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입시 전문가들을 연결해 줘갖고 조언을 구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도 또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어떤 고등학생도 할 수 없는 네. 국립 서울대에 혈세로 운영되고 아하. 가장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 연구실과 실험 장비. 이 실험 장비는 뭐로 샀을까요, 여러분? 그 연구실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실험 장비도 국민의 혈세로. 거기서 2명의 교수가 도와준 걸로 나오는데 그 2명의 교수의 급여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 학생한테 네. 최소 5주간 실험실에서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 참. 해주고 지도를 해준 것이고요. 네. 그 후로 이탈리아 가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가 안 가고. 근데 심지어는 본인이 미국에 있는 학생이니까 못 갔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학원생을 보내서 대리로 발표까지 해주게 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네.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인데 더 놀라운 것은 나경원 씨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하나도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란 말만 반복하고 있고 계속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번에 네. 서울대연구지정위원회가 나오니까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제서야,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서야 계속 대응하고 엄마의 있어요. 마음이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끈 떨어진 또 사람이었다. 거짓말인데 2014년 여름 여러분 2014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이 권력이 서슬프를 때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직전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집권 여당에. 그렇죠. 그다음에 보궐선거에 곧 당선됐었고요. 당시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으로서 그 조직을 사유하고 특혜를 줬다는 엄청난 의혹을 받으면서 아주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근데 자기가 끈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현역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한 건데. 에이, 예. 우리나라 청탁할 때 현역 여부가 중요한가요? 그 권력의 실세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과 궤변을 계속 네. 늘어놓는 거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이었다 그러는데 많은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고 싶죠. 하지만 네, 안 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공정에 만들고 특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짓밟지는 않는 거죠. 네. 심지어 사립대학교에서 논문에 대한 기여를 한 거
사립대였고 교수가 한 명이 도와줬고 논문에 대한 기여를 했다고 교수님이 주장한 얘기했는데. 네. 당국대의 조국 전 장관의 딸. 네. 문제는 이 서울대 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정도가 보세요. 사립대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수 한 명이 그다음에 기여했다잖아요. 끝이에요. 음. 그 당국대 사건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나경원 씨가 어떻게 그걸 공개했습니까? 무슨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국과 네. 조국 전 장관 따님을 뭐 어마어마한 비리인 것처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그 말을 여기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거죠. 되돌려줄 네. 뿐만 아니라 당국대는 세금을 유용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적으로 예를 들면 아빠 찬스를 일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아빠나 엄마 찬스를 일종의 도덕적인 논란의 문제라면 네. 이 국립서울대 5주간 쓰게 해주고 그 후로도 계속 컨설팅 해준 건 국민의 혈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연구실, 네. 실험 장비, 그다음에 교수 2명, 대학원생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국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될 기회와 그다음에 이 고등학생을 도와주면서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실험실 장비를 썼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야구 한 번 해도 몇천 원 내야 되잖아요. 그 야구공 날라오는 거 뭐죠? 그 치는 거 연습할 때. 그 그물망 야구장, 네, 그렇죠? 네. 스크린 골프장을 쳐도 몇만 원 내야 되고 그 실험 장비를 5달 넘게 썼으니까 비용이 들었죠. 당연히 마모가 오주, 됐을 오주. 것이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오주입니다. 네. 흥분해가지고 항상 저희는 팩트이죠. 이건 그러면 범죄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유용한 범죄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악용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찬스로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경찰은 나경원과 조선일보 고발 사건 열심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경원의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가 된 겁니다 이번에. 네. 근데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나경원 온갖 비리에 대한 수사가 덜 끝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나경원의 말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못한 겁니다. 대신에 검찰이 지금 네. 검찰이 직무유기가 나온 또 다른 범죄인 거죠. 나경원 봐주기죠. 근데 다만 국민들의 압력으로 여론으로 검찰이 다른 비리들 선거법 위반 말고 나머지 모든 비리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소할 거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국민들께 지금 응원해 주셔야 되고 네. 오늘 좀 이따 오마이뉴스에서는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님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 최고 전문가인데 네. 실제로 교사 출신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신문에도 계셨던 분이 오마이뉴스에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오신 분인데 검찰이 MBC 기자와 저를 나경원이 선거 위반과 명예훼손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재밌거든요. 그걸 입수해서 네. 오마이뉴스에서 좀 이따 이제 기사가 나갈 예정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까지 보면 나경원 씨는 이제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군 거 네. 정말 석고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요- 당군 이래 사상 최대 특혜 수주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안정훈 선생님. 시간이 별로 없죠. 아니요, 시간보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특혜 수주와 뇌물성 특혜 수주와 이해 충돌이 박덕흠이라면 네.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뻔뻔함. 네. 별명이 붙었어요. 네, 왜냐면 네. 지금도 필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과관입니다.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정치 공작이래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과 청와대와 MBC와 안진걸이 짜고 했대요. 네. 민주당하고 그렇게 MBC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짭니까? 서로 사이도 아니, 뭐 사이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공관위원회 있고 막 이런 완전히 얘기 다르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C와 민주당 어떻게 짭니까? 그리고 MBC하고 제가 어떻게 짭니까? 일개 안진걸하고 MBC라는 어마어마한 공공방송하고 공관위원도 제가 이 나경원을 고발해서 공관위원이 됐대요. 세상에. 나경원 씨를 고발한 건 저희도 2016년 때부터 대응해 왔거든요. 네. 사학비리를. 공관위원은 한 달 잠깐 한 거고요. 그것도 비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공천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해달라 해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가서 감시 많이 했습니다. 비리 저지른 사람들 공천 못하게.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도 비당원이거든요. 네. 민주당 같은 집권 여당이 어떻게 저하고 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치 공작이다, 거짓말이다, 모든 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더 극악한 거짓말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여러분, 예.
자기의 아들과 딸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비리들, 사학 비리들은 관련 기관들의 조사로 다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런가요? 관련 기관들의 조사로 지금 혐의가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서울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신여대 네, 감사 네. 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보고서, 얼마 전에 있었던 문화체육부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감사 보고서, 네. 나경원 씨가 그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형사고소해서 거기서 법원 판결 무죄가 나왔는데 네. 그 법원 판결문 나경원 씨가 또 문제 제기해서 그 당국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재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거기에 대해 소송을 했거든요. 행정소송. 네. 뉴스타파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했죠. 거기 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 나경원 형사고소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특별한 지위를 악용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린 아, 입시 비리라는 취지로 써져 있습니다. 네. 용서할 수 없다고 판사님이 아예 질타까지 해놨습니다.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나경원 씨의 따님의 성적이 급상승했다. 절차를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그게 비리가 아니 뭡니까? 관련 기관과 그거를 판결문에 요약하면 비리죠. 그게 거기에 일면 나경원 씨와 가족들의 비리란 말이 안 적어져 있으면 비리가 아닙니까? 그 내용이 비리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당도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또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당에서 제가 네. 이 정도면 제명을 해야 됩니다. 박덕금도 박덕금 씨도 이장 탈당을 시켰는데 네. 박덕금 씨는 오히려 지금 비호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복당 시키시고요. 그렇게 비호할 건 복당 시키시되 나경원 씨 같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제명을 해주고 네. 박덕금 씨는 복당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검경의 수사로 구속 엄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자, 뭐 안진걸 소장님의 이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와 너무 시원해요. 아니, 이거 아침 월요일에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침 이제 월요일 아침 힘들잖아요. 힘들죠. 피곤하고 예. 또 한국사회 요즘 어려운 일도 많은데 저는 딱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이 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는 활동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황교안, 나경원, 박덕흠 같은 사람입니다. 조수진 같은 네. 사람.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불법이나 비리나 특혜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또 특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리발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두 번 세 번 열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 씨 비리에 대해 댓글 중에 베스트 이런 게 있었어요. 엄마 찬스니까 끈 떨어지는 엄마의 엄마 찬스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요. 네. 대다수 엄마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엄마와 그렇죠. 그런 능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살 수도 없는 엄마들과 대다수 엄마들과 선영 일부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안 하는 엄마들을 두 번 세 번 죽인 일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그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비호감이 급상승하는 원래도 급상승되었는데 네. 너무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권에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 네. 정치 발전도 이루어지고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엄마 찬스라는 말 들으면은 정말 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다 엄마 뭐 분들은 많으실 텐데 정말 가슴이 너무 미어지죠. 예, 이 그럼요. 엄마 찬스라는 말로 이걸 퉁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맞습니다. 계신데 자, 뭐 물 한 잔 좀 이제 물 한 잔 먹을까요? 물 한 잔 좀 아유, 준비했는데요. 10분 동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보니까 우리 오마이뉴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정으로 가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랑 박정우 기자님 네. 했던 팟짱 이후에 그렇습니다. 몇 년 만입니까? 뭐 3, 그때 4년 됐죠. 2014년, 15년, 16년 네, 17년 김광진 초까지. 의원님하고도 맞아요. 고정 출연하고 네. 촛불 시민혁명 때 거의 고정 출연하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합 집회 때 제가 박정우 기자님이랑 같이 사회를 네, 봤어요. 맞아요. 그걸로 한번 잠깐 복귀하고 작년에 예. 이게 얼마만일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참 물 한 잔 마시기 힘드네요. 안진걸 소장님 물 한 잔 마시기 물도 안 들어가요. 너무 열받고 분노해서. 분노해서. 또 좀 이따가 이제 이 방송 네, 끝나고 네. 11시 반에는 한진택배에서 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과로사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문자 카카오톡 문자 예, 예. 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로사 했다고 안 합니다. 과로사 당한 겁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사회적 타살을 하는데 사회적 타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는 분이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훨씬 순화해서 네,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경우는 과로새다 하면 안 되고 과로사를 당했습니다. 아하. 새벽까지 하다가 한 2-3시간 자고 또 네, 새벽에 나가고 네. 이걸 한번 반복하면 사람이 우리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쉬어야죠, 심장이 좀. 네, 네. 엄청 뛰어서 딱 그 결승선에서 다 다 눕거나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예. 오래 달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예.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분류 작업 새벽부터 예, 해가지고 새벽 나가서 그 수백 개를 들고 예. 나와서 다 가가오 방문해서 주니까. 분류 작업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는 거 맞아요. 자기 구역 이제 예. 배달할 구역으로 나름 이렇게 분류하고 맞아요. 태그 찍고 음. 자기 차에 또 나르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게 7시간 걸려서 이미 진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도 공짜예요. 그건 공짜. 돈도 안 받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구역 이제 낮에부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300-400개만 해도 10시간으로 쳐도 1, 2분에 하나씩이에요.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움직인다고 해도 네. 10시간을 하면 11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밤 10시, 11시에 택배 사람들이 유독 그때 네,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저께 12시에 술 한잔하고 다 음. 세상 걱정, 나경원 걱정, 박덕금 걱정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조수진 걱정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12시에 후다닥 뛰어나가요.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보니까 CJ 대한통 택배 기사님이에요. 그 시간까지 나르고 계시고 아마 더 날라야 뛰는 거 보니까 네. 몇 군데 더 남았나 봐요. 아. 정말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열자마자 쏜살같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택배 기사님. 네.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오전 분류 작업은 사람을 뽑아서 해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전국에 수천 개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지금 일자리도 부족한데 네. 수천 개 일자리 생겨서 좋고 청년들 그렇죠. 기사님들 오전에 푹 쉬어서 좋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택배 시킬 때 너무 마음이 지금 미안하고 무겁잖아요. 네. 벌써 올해만 10분 확인된 것만 10명인데 확인 안 된 분까지 하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과로사 당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상승으로 가자는 겁니다. 음. 택배 기업들이 다행히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영업이익이 CJ 대한통운만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될 거로 엄청난 거거든요. 3천억이면. 네. 그래서 좀 대기업들도 좀 칭찬받으면서 사업하면 안 되나요? 제발 좀. 함께 살아야죠. 같이 사는 사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참 택배 이 문제까지 뭐 애쓰고 했고 우리 안진걸 선생님이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의외로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마이 뉴스 왔다. 그럼 11시 반에 이제 한진 거기 택배 노동자 하고, 추모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오늘 지금 한 10시면 끝난다. 네. 한 30분 정도 좀 저는 쉬었다가. 그래도 중간에 쉬고 자료도 좀 읽어보고 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잠은 부족해요. 저도 잠은 쉬는 4-5시간밖에 못 자는데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30분 길게는 1시간 짜투리 네. 정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여러분 또 박덕금 고발인 조사 11시 반에 한진 택배 하고 12시 반에는 이제 택배 소비자들이 기자회견해요. 네. 택배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나서서 바로사 이거 예방해야 된다. 연대하시는군요. 예, 택배 이용자 소비자들이. 네네. 그다음에 1시 반부터는 이제 박덕금 씨에다 2차 고발인 조사 있어요. 근데 이제 고발인 조사 받다가도 숨 넘어가면 또 시작을 해야지 잠깐 10분만 쉬고 그럼 대기실 갈 때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주진우 라이브 KBS 주진우 라이브 갔다가 또 저녁에 노원에 이제 노원 시민단체 강의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밤에 가서 또 이제 쓰러 자야죠. 그러시고 자고. 꿈속에서 나경원 씨가 나타나요. 박덕금 씨가 자꾸 나타나고 막 저를 쫓아와요. 나경원 씨와 박덕금 씨가 꿈속에서 가끔 조수진 씨도 나타나고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데. 뭐 네. 이게 계속 꿈에 나타날 것 제가 같고요. 인간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예. 사실 나경원 씨나 박덕금 씨나 조수진 씨한테 이렇게 제가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비판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무슨 악감정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세 분은 다 국회 공인이죠. 공인이고 네. 유명한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고 온갖 발언 많이 하는 사람이고 조수진 씨는 네. 박덕금 씨 전문건설 협회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2번이나 했었고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었고요. 네. 나경원 씨는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대하는 공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인들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특혜나 비리들이나 망언도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비판의 대상, 감시 대상, 경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발도 제가 원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어떤 비리들이 확인이 되고 탐사 보도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가 뒤늦게 발견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다시 고발해서 갖다 주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고 공인들이었고 또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들이고 막말과 망언도 많이 하는 네. 분들로서 어쩔 수 책임을 묻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해봅니다. 네, 또 아니, 정말 인간적으로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는 건 아닙니다. 고발하면 괴롭습니다. 힘들고요. 아유, 그럼요. 이게 진이 빠지고 에너지가 진도 빠지고 소모가 되는 가끔 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나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살다 보면 나는 뭐라고 이렇게 막 고발 안 하는 인간적 실존적 고뇌도 들어요. 예. 하지만 저는 무슨 제가 비리를 저질러 갖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혈세를 탕진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기회를 짓밟는 거 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월요일 아침마다 시간 괜찮으시죠? 월요일 이제 아침마다? 고정인가요? 네, 고정으로. 고정 늘어나요? 고맙습니다. 9시 반 이때 오실 수 있어요? 예. 제목은 뭔가요? 시민의 정치. 시민의 정치. 네. 핫스팟인데 핫스토리 또는 핫정치는 어떨까요? 핫정치로 예, 한번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민의 정치도 좋습니다. 네, 한번 핫시티즌 어때? 핫시티즌. 뜨거운 시민들. 예. 박정호의 핫시티즌. 핫에 결맞는 핫스팟에 결맞는 핫시티즌. 예, 안진걸 박정호의 핫시티즌. 아유. 뜨거운 시민들. 예. 핫스토리 뜨거운 이야기. 네, 정말 좋습니다. 막 땀이 네, 네, 땀이 나고 핫스토리 이야기니까 핫시티즌 땀이 막 쏟아집니다. 핫시티즌으로 뭐 밀어보는 걸로 하고. 예. 자, 지금 말씀은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10시에 저희 경기도 국감을 또 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하니까요. 벌써 10시가 다 됐군요. 네, 10시 10분입니다. 네. 얼른 가셔야죠. 여기서 이제 방송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방송해야죠. 하니까 좀 우리 많은 매주 이제 오시니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서 그동안 이제 주말 동안 쌓아왔던 것들 여기서 다 푸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을 열어놓으니까요.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안진걸 소장님 뭐 말씀 너무 잘하신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있고, 와, 안진걸 소장님 저한테 기자님 계신 건가요?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제가 항상 듣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짧아가지고 좀 이따 오마이뉴스에서 큰 뉴스가 나가고 그러니까 네, 말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정 기자님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안진걸 소장님이 주도하는 시간이에요. 핫시티즌. 아유, 네, 그리고 안진걸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고맙습니다. 안진걸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핫한 인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안진걸 소장님, 저희 월요일 아침마다 만날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모였다가 안진걸 소장님의 이 짚어주는 말씀 다 들으신 다음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시간, 이것은 오늘은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의 핫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